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뭐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또 책을 훨씬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책을 추천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그러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좀 자신 있게 내가 이 작가의 책은 많이 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작가들 중에 한 명의 책을 이 책장에서 털어볼까 합니다. 바로 진중권 작가의 책입니다. 진중권 작가가 쓴 책의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주로 이제 미술과 미학 쪽, 철학 쪽 책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다예요. 저는 그쪽 책만 계속 사서 읽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중권 작가의 미학 관련 책들, 또 미술 관련 책들을 오늘 쭉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저만의 베스트 3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뽑아왔습니다. 요 책장이 완전히 지금 다 비었죠? 제가 지금 세보니까 18권의 책이 있습니다. 18권 중에 한두 권인가 빼곤 다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고 한 권은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한 책도 있어서 최근에 중고서점에서 샀거든요. 그런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권은 다 읽었고요. 이 18권의 책을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눠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경계가 좀 흐릿하기는 한데 미술이랑 미학, 철학 이 사이의 경계가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미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책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읽고 있는 책은 조이한이라는 다른 작가분이랑 같이 쓴 천천히 그림 읽기라는 책이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되게 옛날 책이죠. 이거 얼마 전에 중고서점에서 발견해서 산 건데 놀랍게도 이 책이 이따가 보여드릴 미학 오디세이보다 나중에 나온 책입니다. 미학 오디세이는 계속 잘 팔려서 개정판이 나왔던 것 같고 얘는 새 버전이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는 중고서점에서 이걸로 발견을 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읽는 방법을 방법론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림을 어떻게 읽는 건지를 소개하는 책이고 얘는 아직 다 안 읽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대 위의 까치라는 책입니다. 총 12점의 그림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강의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로. 근데 강의가 불발이 돼서 첫 강의만 하고 나머지 강의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에 아마 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인도 있습니다. 책에서 그림 읽기 방법을 얘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읽어서 지금 진중권 작가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좀 익숙해요. 문체도 익숙하고 내용도 익숙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처음 이제 진중권 작가의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려주는 서양화를 읽는 방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었는데 이 책도 되게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림 읽기에 관해서. 얘는 책이 엄청 무거워요. 종이를 무거운 걸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춤추는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 되게 좋아해요. 서양 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에 관련된 미술 작품들만을 모아서 설명한 책이에요. 총 2권짜리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가 서양 미술사를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미술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철학적인 문제니까 또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많이 다루게 되는 게 있을 텐데 그 죽음에 관한 도상이나 그런 상징 또 회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흥미로웠고 저는 좀 죽음에 관한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도 그 중에 하나고요. 죽음에 관한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해골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그려져 있는 그 남자 서 있는 그림 혹시 아시나요? 여기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죽음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못 찾겠는데? 저는 그 그림도 좋아해요. 고야 그림 중에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라는 고야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하고
하여튼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을 구경해 볼 수 있는 또 그 그림에 대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요렇게 세 개는 서양 미술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총 3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1권을 휴머니스트에서 나왔던 거의 초판인가? 초기에 나왔던 걸로 사놓고 2, 3권을 나중에 따로 사가지고 얘만 이렇게 디자인이 좀 튀게 됐는데 어쨌든 내용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미학 오디세이 쪽이랑 좀 비슷한 책이긴 해요. 저는 역사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 철학 공부를 하려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역사의 흐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발생한 어떤 정신들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그 철학들을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미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미술의 역사를 알아야 이제 각각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저는 역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만 머릿속에 이렇게 뼈대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책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이사이에 이런 이렇게 북다트가 꽂혀 있는데 어떤 데에 꽂아놨는지 좀 볼까요? 4분 33초를 비롯한 KG의 작품은 4분 33초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앞에 나와서 무대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중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저건 뭐야? 왜 연주를 안 해? 뭐야? 막 사고야? 이런 소리들이 다 그것 자체로 하나의 연주가 되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그런 이제 작품인데 그 4분 33초를 비롯한 케이지의 작품은 플럭서스 퍼포먼스, 그걸 플럭서스 퍼포먼스라고 하나 봐요. 플럭서스 퍼포먼스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법리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남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이나 나중엔 계속 지루하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아마도 다시 재미있을 것이나 다시 지루해질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아마도 다시 재미있을 것이나 다시 지루해질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이게 백남준 작가가 한 말이라고 해요. 플럭서스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서양미술사 3권짜리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이제 미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볼게요. 그 서양미술사 3권, 요것도 미학으로 읽는 뭐 서양미술사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진중권 작가의 책 중에 미학으로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그 책이죠. 미학 오디세이입니다. 이렇게 3권짜리로 나와 있는 책이죠. 지금은 아마 이거랑 다른 판본으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개정판이. 그래서 뭐 특별판 해가지고 미학 오디세이 작가 노트랑 해서 새로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미 3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이 판을 되게 열심히 읽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해서 굳이 또 새로 나오는 판을 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처음 읽었던 게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얻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미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 대한 호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중권 작가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었죠. 잘 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분야 자체를 되게 유명하게 만든 게 아마 진중권 작가의 공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미학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도서관에 갔을 때 이 책이 이렇게 꽂혀 있고 그 바로 옆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라는 책인데 이게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중권이 들려주면 미학도 재미있다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이 미학 오디세이를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이 책도 읽어봐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하고 샀는데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너무 어렵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진중권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학 오디세이 읽은 사람 이거 안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쓴 게 미학 오디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이제 미학 오디세이를 다 읽고 바로 그 다음에 얘를 읽었다가 와 진짜 큰 코 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또 꾸역꾸역 읽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미학 에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미학의 눈으로 보는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한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예술과 정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회복은 그 어떤 전복적인 작품이나 사상이라도
주류와 공식 문화에 의해 문화적으로 점유되고 마는 현상을 가리킬 수도 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방가르드 예술의 운명이다. 가령 예술 문화 자체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비판이었던 뒤샹의 변기,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죠. 오늘날 그것은 20세기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을 꿈꾸면서 등장한 미술 작품이 됐든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오히려 자본에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건 아주 러프하게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체계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줄어들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건데 인문학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이고 그런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문성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 인문학 강의라고 불리는 그 강의들이 CEO들을 위한 어떤 경영의 방법으로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서 뭐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했잖아요. 후보가 다 백인이고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는데 제 진행자가 대놓고 그런 오스카 소 화이트에 대한 얘기를 쇼 내내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비판마저도 쇼의 일부로 흡수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쇼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동일한 현상이 인문학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판하는 지점들을 오히려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약간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라서 굳이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도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사실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아주 전복적인 공격, 비판, 아주 큰 전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뒤샹의 샘을 얘기할 때는 20세기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을 망치로 깨부수려고 내놓은 작품이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되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두 권의 책도 미학 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인문학이라는 책이고요. 얘는 조금 더 현대 사회를 위한 미학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이후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이후의 그 세계의 미학으로 바라본 세계에 대한 칼럼들을 모은 책이고요. 진종원 작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트앤스터디였나 해서 테크노 인문학의 구상이라는 그 수업 강의 같은 걸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일 걸로 생각을 해요. 2권짜리 책인데 1권은 읽었고요. 2권은 제가 얼마 전에 중고 서점에서 산 거라 2권은 아직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에 관련된 책이 한 9억 원 정도 있는데 요 생각의 지도라는 철학 에세이랑 아이콘이라는 철학 매뉴얼인데 사실 약간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미학 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미학도 철학이죠. 이 철학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철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매뉴얼 책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이제 책이고요.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도 파타피직스라든가 앵프라망스, 페랄렉스, 시뮬라크르, 푼크툼, 데드펜 등등등 현대 미술 또 현대 사회에 조금 더 적합한 미학 개념들, 철학 개념들을 소개를 하는 책이고요. 얘는 생각의 지도는 이건 옛날에 읽어서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것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는 조금 더 범위가 넓긴 하네요. 철학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기서의 그 철학 개념들은 다른 이런 미학에 가까운 책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2권 남았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책이고요. 얘도 엄밀히 분류를 하면 미학 쪽에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게 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다뤄낸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이건 조금 더 놀이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체스, 광대, 인형 풍경, 물구나무, 그림자 놀이, 에너그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오로지 유희를 목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어떻게 예술과 연관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런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을 해왔는지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세의 아크로스틱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퍼즐, 낱말 퍼즐 놀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 같은 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도 문구점이나 아트박스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 유리통을 딱 거울을 두면 거기에 이제 상이 제대로 보이는 이게 예술작품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이게 이렇게 보면 글씨가 보이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이런 것들. 놀이와 예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산 책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페이스북인가 한 줄 평을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내가 아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 고양이를 한 마리씩 놓는 즐거움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로마,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수도원 뭐 이런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똑똑똑 놓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큰 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양이를 가지고도 이런 역사와 미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 베스트 3를 꼽아볼까 하는데 사실 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18권이나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3권을 꼽아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3위는 이 책입니다. 춤추는 죽음. 이 책을 3위로 꼽겠습니다. 미술 읽기와 함께 여러 신화, 역사,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엮어간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춤추는 죽음을 3위로 하겠습니다. 2위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스테디셀러 미학 오디세이 1권입니다. 그 전에 신혜랑 했던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 2, 3권 중에 1권이 제일 재밌어요. 미학에 대한 가장 쉽고 재밌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2등으로 꼽고요.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 대망의 1위는 짠! 이 책입니다.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책을 1위로 꼽겠습니다. 진중권 작가의 책 중에 뭐 읽어보고 싶은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3권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1, 2, 3위를 정하긴 했지만 이건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1, 2, 3위를 나눈 거고요.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책이 다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책을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들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교양이 넓어지는, 내가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장을 거의 비워가면서 진중권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작가를 몰아서 좀 털어보는 영상도 좀 가끔 찍어볼까 해요. 이 진중권 작가의 책 영상은 제가 1월에 찍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9월이 다 돼서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찍어야 될 영상들이 막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것들도 다 그 리스트에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